이번 주말에 모임이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빠질지 핑계부터 궁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울해서도 아니고 대인기피증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혼자 있는 걸 진심으로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최근에야 왜 우리 사회가 이들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는지 알아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과 혼자 있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상처지만 다른 하나는 일종의 초능력일 수도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수십 년 동안 심리학자들은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문제 있는 범주에 몰아넣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 외톨이, 반사회적인 사람 등으로 말이죠. 특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 마치 언제든 악당으로 돌변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6년 버펄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진이 이전에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 어떤 사람들은 그저 혼자 있는 걸 더 선호하는 거라면 어떨까 하고요. 다른 사람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도 아니라 고독이 실제로 그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은 아닐까 질문한 겁니다. 연구진은 이를 비사교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반사회성과는 다릅니다. 반사회성은 사람들을 향한 적극적인 적대감이니까요. 두려움에서 비롯된 회피성과도 다릅니다. 이 비사교성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선호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을 연구해보니 이 사람들은 아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훌륭했죠. 자, 그럼 혼자 있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의 뇌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 이들의 도파민 시스템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고 에너지를 나누고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엄청난 도파민을 얻는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반면 고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예민한 도파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적의 자극 수준에 훨씬 더 빨리 도달합니다. 매운맛을 견디는 정도, 즉 맵부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극을 느끼려면 청양고추 한 개를 통째로 씹어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춧가루 딱 한 톨만 있어도 하루 종일 충분한 자극을 받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깊은 생각, 자기 성찰, 그리고 복잡한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인 전두엽이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벽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뇌 속에서는 깊은 자아 성찰과 창의성, 그리고 생각의 정리가 어우러진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아시나요? 창의성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시끌벅적한 브레인스토밍 회의나 사람으로 꽉 찬 카페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샤워를 할 때나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에 홀로 밤 산책을 할 때 떠오릅니다. 아인슈타인도 혼자일 때 최고의 업적을 남겼죠. 뉴턴도 마찬가지고요. 버지니아 울프는 바로 이런 필요성에 대해 자기만의 방이라는 에세이를 썼습니다. 마야 안젤루는 멀쩡한 집을 놔두고 오직 고독 속에서 글을 쓰기 위해 호텔 방을 빌리기까지 했죠.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제 스스로 와,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하면서 진단을 내리기 전에 잠시만 속도를 줄여봅시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고독을 선택한 건가요? 아니면 고독 속으로 숨은 건가요? 조금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고독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 평가받거나 관계를 맺을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상처받기 쉬운 마음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고독을 갑옷이나 방패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고독은 결핍이 아닌 풍요로움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걸 즐기는 이유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봤고 언제든 다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피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중요한 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나요가 아닙니다. 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나요입니다. 만약 그 대답에 재충전, 창작, 사색,
생각의 정리 같은 단어들이 포함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건강한 비사교성의 영역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답에 안전함, 편안함, 덜 상처받음 같은 단어들이 들어간다면 그건 한 번쯤 깊이 들여다봐야 할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틀렸거나 망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볼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진심으로 고독 속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들은 우리 대부분이 여전히 깨우치지 못한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혼자라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님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연인 관계를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반쪽, 나를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인간이 마치 짝을 잃어버린 조각처럼 필사적으로 딱 맞는 조각을 찾아 헤매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인데요. 흥미로운 건 이게 결코 오만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자기 객관화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의 벨라 드파울로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고독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싱글들은 오히려 커플들보다 친구,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와 훨씬 더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에게서 자신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의 질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요. 고독을 통해 재충전하고 중심을 잡고 머리를 맑게 비우고 나면 인간관계에서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가 빨리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으며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나만의 식탁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탁에도 온전한 내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는 히토리, 즉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받아들여지는 수준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죠.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설계된 1인용 칸막이, 좌석이 있는 식당들이 있고 혼자 와도 전혀 눈치 보이지 않는 1인용 영화관 좌석도 있습니다. 가끔은 그저 자기 자신과만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문화적인 현상이죠. 심지어 1인용 노래방도 있습니다. 방음벽 안에서 혼자 노래 부르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고 정당한 여가 활동으로 만든 겁니다. 한국에도 혼밥이나 코인 노래방 같은 문화가 자리 잡은 것처럼요. 하지만 서양권에서는 여전히 혼자 밥을 먹는 사람에게 왜 혼자 밥을 먹어라고 묻습니다. 마치 무슨 심리치료 모임에서 슬픈 고백이라도 듣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혼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여러분에게 드리는 일종의 허가증입니다. 여러분은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망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 말 그대로 고독 속에서 회복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과 단둘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끊임없는 자극 없이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진정한 유대감과 의존증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즉각적으로 답장을 해야 하고 항상 연락이 닿아야만 하는 이 끊임없는 연결의 시대에서 진정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주체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순히 혼자 있는 걸 선호하는 것과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가두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원할 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가? 내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고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관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가? 혼자 있는 것과 가장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은 그것이 방어가 아니라 온전한 나의 선택일 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맨날 혼자 있냐고, 왜 약속을 취소했냐고, 왜 시끌벅적한 모임에 가는 대신 집에서 책이나 읽으려고 하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도파민 민감성이나 전두엽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아인슈타인이나 고독이 사회적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지능의 증거라는 수많은 연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버리세요. 나는 내가 제일 좋으니까요. 대개는 이 한마디면 대화가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이 그동안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습관들을 시원하게 설명해 주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들은 여러분이 왜 혼자만의 방식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는지, 왜 특정한 일상 루틴이 꼭 필요한지를 더 깊이 파헤쳐 줍니다. 또 다른 영상은 여러분의 뇌가 자극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것이 매일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줄 겁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다음 영상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